오답을 안 하면요, 내가 부족한 개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유형 문제풀이,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풀이 방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기 김현정입니다.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는 거 보면 오답을 제대로 안 해가는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답을 잘 하게 될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숙제는 이제 선생님이 내주신 풀어야 될 문제를 푸는 것을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숙제라는 거는 일단 학생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오답을 하는 것까지가 실제로 숙제입니다. 오답 노트 만들지 말고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언제까지? 맞을 때까지. 저학년 중1 때 하고 중2, 중3 올라가면서 배우는 수학의 양도 많고 풀어야 될 양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성적이 뭐에 비례하냐면 문제 푸는 양하고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습관을 갖게 되냐면요, 그냥 풀기만 합니다. 막 풀어요. 예, 일단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풀고 나서 채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저학년일 때는 어머니들께서 일일이 채점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고학년 올라가면 솔직히 학생들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떤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결별이 돼갖고 학생이 좀 알아서 혼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채점을 못하게 됩니다. 채점을 안 하는 경우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고1, 고2, 고3 올라가면 그 현상이 너무너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 문제를 풀고 항상 스스로 채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답을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계산 실수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공식에 사용되는 공식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고요. 문제가 이제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순서를 잘 몰라서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요,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최소한 2개 이상입니다. 어떤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공식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만약에 개념 1, 2, 3을 3개를 순서대로 사용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1번 공식 사용하고 그 다음에 3번 공식을 사용하면요, 2번 공식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이 우리가 배운 유형을 크게 벗어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자꾸 접하면서 어떤 공식 개념이 사용되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가, 자꾸 문제를 풀어서 이런 문제 풀이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왜 틀렸는가? 단순 계산 문제인가? 개념을 잘 몰라서 못 풀었던가? 개념을 적절하게 순서를 잘 배합을 해갖고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든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요, 집에서 문제도 풀고 채점도 하고 스스로 오답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하는 학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 이것이 몸에 배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오답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이 방법은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평소에 다 정리를 해놔요. 학원에서는 틀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학생들이 푸는 어떤 이제 교재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오답이 나오거든요. 오답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파일로 계속 만들어 놔서 주기적으로 계속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은 그 문제에서 또 틀린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틀린 문제만 파일을 정리해서 계속 풀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숙제를 내줄 때 1장이 숙제를 내주고 공부를 하고 오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장 숙제가 나가면서 어떤 숙제를 또 내주시냐면요, 1장에
틀린 문제가 2장 나간 진도의 문제하고 같이 포함해서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오늘 배운 내용의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오답이 나온 문제도 같이 또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진도 나가면서 앞부분에서 틀린 문제를 계속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계속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계속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험을 보는 겁니다. 틀린 문제만 정리해서 계속 시험을 봅니다. 학원을 선택할 때 시험을 보는가 안 보는가 그거를 꼭 파악을 하시라고 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학생은 시험을 본다 하면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해가는 어떤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학생이 틀린 문제만 구성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학생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거 내가 틀린 문제인데 또 틀리네? 그러면서 틀린 문제를 더 공부를 하게끔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틀린 오답 문제에 관한 시험지들요, 최한 5개를 만듭니다. 선생님들은 아시거든요. 이 오답 시험지를 이제 학생이 풀게 하면은 뭐는 맞을 거고 또 뭐는 틀릴 거다. 그게 다 보입니다. 시험지를 5개 만들어놨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틀린 문제에 구성된 거 시험 보죠. 학생이 다 또 오답하고 또 공부를 하고선 두 번째 시험을 또 보게 합니다. 한 5번을 보면요, 네, 틀린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 오답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답을 안 하면요, 내가 부족한 개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유형 문제풀이,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풀이 방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 학생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학생 실력이 올라가지 않고 평균이거나 점점 떨어지거나 학생이 점점 공부에 의욕이 없고 실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셔갖고서는 오답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체크를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답을 잘 해놔야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구멍난 부분이 잘 메꿔지고요. 앞에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진도 내용도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학생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오답을 하면 잘 좋겠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오답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풀게 해서 구멍난 부분이 안 나오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문제는 계속 푸는 것 같은데 이 오답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